뉴욕 의사가 꼽은 나쁜 음식 5가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30년 넘게 진료를 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아마 오늘 밤부터 냉장고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그들 중 90%가 같은 패턴으로 병에 걸렸고 같은 음식들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40세 넘어서 갑자기 살이 빠지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늦게 낫는다. 감기에 걸리면 오래 간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음식들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여러분 집 냉장고와 식탁에 지금 당장 있는 것들입니다. 듣고 나시면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30년간 임상 경험과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해본 완벽한 대안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뉴욕에서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왜 살이 찔까요?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져요. 당뇨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저는 이런 환자분들께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제 뭘 드셨나요? 그러면 대답은 항상 비슷합니다. 아침엔 흰밥에 김치, 점심엔 짜장면, 저녁에 그냥 평범하게 먹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평범하게 먹는 그 음식들이 문제라는 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제가 뉴욕에서 한국인 환자들을 가장 많이 봅니다. 같은 연령대의 미국인들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배 높고 고혈압 환자는 3배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 음식 때문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 음식들을 다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50세 넘어서면서 몸의 변화를 직접 느꼈고 의사로서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5가지를 끊거나 줄인 지 3년이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10kg, 감량 173cm 82kg에서 72kg, 혈압 정상화 140에서 92, 120에서 80으로, 당화혈색소 5.2% 유지. 무엇보다 20대 체력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흰쌀밥은 설탕과 거의 같습니다. 혈당 지수를 보면 흰쌀밥 87, 설탕 65입니다. 흰쌀밥이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려요. 한국인이 밥 없이는 못 산다고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 3끼 흰쌀밥 한 공기씩. 40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쌀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비타민 B군 90% 제거, 비타민 E 90% 제거, 섬유질 78% 제거, 미네랄 85% 제거. 남는 건 순수 전분뿐입니다. 영양가 제로에 칼로리만 높은 탄수화물 덩어리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런 비유를 자주 해드려요. 흰쌀밥 한 공기는 각설탕 14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그럼 선생님, 밥을 아예 안 먹나요? 아니요, 저도 밥은 먹습니다. 다만 현미 30% 흰쌀 70%로 섞어서 먹어요. 처음엔 현미가 거칠어서 힘들었는데 2주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지금은 가끔 외식할 때 흰쌀밥을 먹으면 오히려 너무 달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혀가 원래 곡식의 고소한 맛에 익숙해졌거든요. 여러분한테 꼭 권하고 싶은 건 오늘 당장 현미를 사와서 흰쌀과 3대 7로 섞어 드세요. 한 달 후에 느껴질 변화가 정말 놀라울 겁니다.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40대 회사원인데 점심때마다 한솥밥을 드시더라고요. 선생님, 밥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현미로 바꿔도 될까요?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10kg가 빠져 있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꾸고 반만 현미로 바꿨는데도요. 설탕은 마약입니다. 아니, 마약보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합법적이고 어디에나 있고 중독성이 코카인과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집 주방 어딘가에 설탕통 하나씩은 있죠? 그런데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커피차에 넣는 설탕, 과자, 빵, 케이크에 설탕, 음료수에 설탕.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숨어있는 설탕이에요. 김치에도 설탕, 불고기 양념에도 설탕, 떡볶이 소스에도 설탕, 심지어 짜장면 소스에도 설탕이 들어가요. 한국인 하루 설탕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70g입니다. WHO 권장량의 3배예요. 각설탕으로 치면 하루에 17개를 먹는 셈이죠. 설탕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거예요. 혈당을 급격히 올림, 인슐린 저항성 유발, 중성지방 증가, 염증 반응 촉진, 중독성 먹을수록 더 달 걸 찾게 됨. 제가 설탕을 끄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커피가 쓰고 음식이 맛없고. 그래서 단계별로 줄였습니다. 1단계 설탕량을 절반으로, 2단계 꿀이나 스테비아로 대체, 3단계 과일의 단맛에 의존, 4단계 아예 단맛 없이. 3주가 지나니까 미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토마토가 달게 느껴지고 우유도 달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가끔 외식할 때 단 음식을 먹으면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설탕 끊는 법. 커피나 차 꿀 다음에 스테비아 다음에 아예 안 넣기. 요리할 때 설탕 대신 배 사과 갈아서 넣기. 간식 과자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설탕을 끊고 나니까 음식 본래의 맛을 알겠어요. 전에는 단맛에 가려서 몰랐던 맛들이 느껴져요. 밀가루는 현대인의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 밀가루 음식을 얼마나 드셨나요? 아침 토스트나 시리얼, 점심 파스타 우동 라면, 저녁 치킨에 맥주, 간식 과자 빵 떡볶이. 하루 3끼가 다 밀가루일 수도 있어요. 밀가루의 진짜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밀가루도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처럼 영양소는 다 빼고 전분만 남겨놨어요. 혈당 지수도 높고요. 둘째, 글루텐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글루텐에 민감한 건 아니지만 최근 글루텐 불내증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복부 팽만, 소화불량,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첨가물이 문제예요. 밀가루 음식엔 설탕, 소금, 기름, 방부제, 색소 온갖 첨가물이 들어가죠. 제가 뉴욕에 처음 왔을 때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밀가루를 덜 먹어요. 그들은 샐러드, 스테이크, 구운 야채 위주로 먹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교민들은 여전히 국수, 빵, 떡볶이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같은 미국에 살아도 한국 교민들의 비만율이 더 높습니다. 저도 밀가루 중독이었어요. 특히 라면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야근할 때, 술 마신 다음 날 간단히 때우고 싶을 때 항상 라면이었어요. 그런데 밀가루를 줄이고 나서 느낀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어요. 오후 3시쯤 오던 극심한 졸음이 없어졌어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집중력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밀가루를 아예 안 먹나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먹어요. 다만 양을 확 줄였죠. 대신 이런 걸로 대체했습니다. 라면 대신 미역국이나 계란찜, 빵 대신 고구마나 바나나, 파스타 대신 현미밥에 볶은 야채,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 여성인데 매일 점심으로
파스타나 샌드위치를 드셨어요. 오후마다 극심한 졸음과 집중력 저하로 고생하셨죠. 제 권유로 점심을 현미밥과 구운 고기, 야채 샐러드로 바꾸셨어요. 2주 만에 오후 졸음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엔 5kg가 빠졌습니다. 소금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여러분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2g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무려 6g이에요. 3배나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소금 6g이 얼마나 되냐면 티스푼으로 한 스푼 반 정도예요. 그 정도야 별로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숨어있는 소금이 문제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과 소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아침 김치찌개 한 그릇 나트륨 1.8g, 점심 짜장면 나트륨 2.5g, 저녁 삼겹살 플러스 쌈장 나트륨 2.2g, 하루 총 6.5g, 권장량의 3배 이상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소금이에요. 라면 한 개 나트륨 2g 하루 권장량 다 채움. 김치 한 접시 나트륨 0.8g. 된장찌개 한 그릇 나트륨 2.2g. 치킨 한 조각 나트륨 0.5g. 외식 한 번 하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려요. 소금 과다 섭취의 무서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혈압 상승. 나트륨 1g 줄이면 수축기 혈압 EMMHg 감소. 신장 손상. 신장이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혹사당함. 심장병 위험. 고혈압은 심장마비, 뇌졸중의 직접적 원인. 칼슘 손실. 나트륨이 칼슘을 배출시켜 골다공증 유발. 부족 몸에 물이 차면서 붓기와 체중 증가. 제가 소금을 줄인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외식을 줄이는 거였어요. 외식 음식은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점심도 가능하면 도시락 싸가기. 외식할 때는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집에서 요리할 때 소금 대신 향신료 활용하기. 소금 대신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세요. 마늘, 생강, 양파의 자연스러운 맛. 후춧가루, 고춧가루 등 향신료. 레몬즙, 식초 등 신맛으로 풍미 더하기. 참기름, 들기름 등으로 고소한 맛 내기. 처음엔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져요. 당연해요. 혀가 짠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2에서 3주만 견디면 미각이 바뀝니다. 지금 저는 외식할 때 너무 짜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특히 찌개류는 한두 숟가락만 먹어도 혀가 얼얼할 정도예요. 한 환자분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60대 고혈압 환자셨는데 혈압약을 먹어도 140에서 90을 넘나들었어요. 제가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보라고 권했더니 3개월 만에 130에서 85로 떨어졌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소금만 줄였을 뿐인데요. WHO에서 가공육류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이에요. 가공육류가 뭔지 아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런천 미트, 육포, 살라미, 심지어 치킨, 너겟, 돈가스도 포함됩니다. 한국인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보세요. 아침 햄에그 토스트, 점심 부대찌개, 스팸, 소시지, 저녁 치킨, 피자, 페퍼로니, 야식 라면에 스팸. 거의 몇 끼 가공육류를 먹고 있어요. 가공육류가 왜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방부제와 첨가물, 아질산 나트륨 발암물질 생성, MSG 두통 어지럼증 유발 가능, 인공색소 향료 알레르기 반응. 둘째, 과도한 나트륨, 스팸 한 캔 나트륨 4.6g, 권장량의 2.3배, 소시지 100g 나트륨 1.2g. 셋째,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베이컨 100g 포화지방 12g,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넷째, 발암 위험, 대장암 위험 18% 증가, 위암 췌장암 위험도 증가.
제가 가공육류를 끊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 환자분이 40대 초반인데 대장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가족력도 없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가공육류를 드셨더라고요. 아침엔 햄, 점심엔 소시지, 저녁엔 베이컨.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환자들한테 권하는 음식을 나도 먹고 있구나 하면서요.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스팸 햄 대신 닭가슴살 계란, 소시지 대신 생선 두부, 베이컨 대신 견과류, 치킨 너겟 대신 직접 만든 닭고기 구이. 처음엔 맛이 심심했어요. 가공육류의 강한 맛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 지나니 고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가끔 가공육류를 먹으면 너무 짜고 기름져서 먹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가공육류를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빈도를 줄여보세요. 매일을 주 3회, 주 3회를 주 1회, 주 1회를 월 1에서 2회. 한 환자분의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50대 남성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았어요. 총 콜레스테롤 280mgdl. 가공육류 섭취를 주 1회로 줄이고 대신 생선과 닭가슴살 위주로 드셨어요. 6개월 후 콜레스테롤이 220mgdl로 떨어졌습니다. 약 없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독을 말씀드렸는데 절망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끊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인식하기 1주차. 하루 먹은 음식을 기록해보세요. 5가지 독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체크. 놀라실 거예요.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있다는 걸. 2단계, 절반으로 줄이기 2에서 4주차. 흰밥을 현미 30% 섞기. 설탕을 절반만 사용하기. 밀가루 음식을 주 3회로 제한. 외식을 주 2회로 줄이기. 가공육류를 주 3회로 제한. 3단계, 대안 찾기 1에서 3개월 차. 설탕을 꿀 스테비아로 대체. 라면을 현미밥 플러스 계란찜. 햄을 닭가슴살 계란. 과자를 견과류 과일. 짠 반찬을 나물 샐러드. 4단계, 새로운 습관 만들기 3개월 이후. 미각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가끔 예전 음식을 먹으면 너무 달고 짜게 느껴지며 몸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하게 되죠. 제가 추천하는 일주일 식단 예시. 아침, 현미밥 플러스 된장국 싱겁게 플러스 나물, 또는 계란 플러스 구운 고구마 플러스 샐러드. 점심, 가능하면 집에서 도시락. 외식 시 싱겁게 소스 빼고 주문. 밀가루 음식은 주 2회 이하. 저녁, 구운 생선 플러스 야채 볶음 플러스 현미밥, 또는 닭가슴살 플러스 샐러드 플러스 견과류. 간식, 과일 견과류 요거트 무가당. 과자빵은 주 1회 이하. 이렇게 바꾸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들. 1주차 몸이 가벼워짐을 느낌. 2주차 오후 졸음이 줄어든. 1개월 확실한 체중 감소 3에서 4kg. 3개월 혈압 혈당 수치 정상화. 6개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 1년 20대 체력과 건강함 회복. 제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30년 추적 연구 결과. 정제 탄수화물 흰밥, 밀가루 섭취량과 당뇨병 발병률은 정비례. 가공육류 하루 50g 섭취 시 대장암 위험 18% 증가. 나트륨 섭취량 1g 감소 시 심혈관 질환 사망률 20% 감소.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 설탕 섭취 제한만으로도 평균 체중 5에서 8% 감소. 염증 지표 40% 개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수백 개예요. 이건 의학적 사실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들을 더 들려드릴게요. 사례 1. 김아무개 씨 45세 직장인. 시작 전 체중 85kg, 혈압 150에서 95, 당화혈색소 7.2%. 6개월 후 체중 76kg, 혈압 125에서 80, 당화혈색소 6.1%. 바꾼 것 5가지 독줄이기 플러스 주 3회 운동. 사례 2. 박아무개 씨 38세 주부. 시작 전 만성피로, 소화불량 체중 68kg. 3개월 후 활력회복 소화 개선 체중 61kg. 바꾼 것 밀가루 끊기 플러스 가공식품 제한. 사례 3. 이아무개 씨 52세 자영업. 시작 전 콜레스테롤 280mgdl 중성지방 350mgdl. 1년 후 콜레스테롤 210mgdl 중성지방 180mgdl. 바꾼 것 가공육류 끊기 플러스 외식 줄이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0% 정도만 지켰는데도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선생님, 그럼 한국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음식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100년 전 한국인들이 뭘 먹었는지 아세요?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김치, 설탕 없는, 생선, 닭고기 가공하지 않은, 계절 과일, 견과류. 그때는 비만도 당뇨도 거의 없었어요. 왜? 이 5가지 독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맛없어서 못 먹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각은 바뀌어요. 사람의 미각세포는 2주마다 새로 생성됩니다. 즉 2주만 참으면 새로운 맛에 적응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다만 빈도를 줄이고 양을 조절합니다. 외식 시 밥 양을 줄이고 야채 많이 먹기. 술자리 안주는 적게 물 많이 마시기. 회식 다음날 디톡스 식단으로 조절.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80% 실천만 해도 충분합니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오히려 돈이 절약됩니다. 외식 줄이면 식비 절약. 가공식품 안 사면 장보기 비용 절약. 병원비 아끼면 훨씬 더 큰 절약. 제가 계산해 보니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절약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예요. 여러분은 왜 건강해지고 싶으신가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건강한 몸이 필요해서? 나이 들어서도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항상 기억하세요. 힘들 때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30년간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병을 고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흰쌀밥을 현미 30% 섞기. 설탕을 꿀이나 과일로 대체. 밀가루를 주 2회 이하로 제한. 과도한 소금을 외식 줄이고 집에서 요리. 가공육류를 생선, 닭고기로 대체. 이 5가지만 줄여도 여러분의 건강이 180도 바뀔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오늘 저녁부터 현미를 섞어서 밥 짓기. 내일부터 커피에 설탕 반만 넣기. 이번 주부터 라면을 계란찜으로 바꾸기. 다음 장 볼 때 가공육류 사지 않기.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제가 50세에 깨달은 걸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셨잖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는 모습.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는 모습.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요.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있어요. 흰밥 대 현미밥,
설탕 대 꿀, 라면 대 계란찜, 햄 대 닭가슴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현미밥 시작해요. 설탕 끊기 도전합니다. 가공육류 줄여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